예, 마이크, 저기, 뭐, 마스크 벗고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예, 뭐, 예. 예, 귀가 자꾸 늘어나가지고요. 예, 저기, 동지사협 아니고요. 저는 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지사협입니다. 잠깐 제 소개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체 제가, 공동위원장, 민간 공동위원장 하고 있고요. 호천읍, 지역사회보장협체에 어쩌다가 민간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복지부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렇게 주신 자료 이렇게 봤더니 지사협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문구가 왔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허승민 박사님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셨지만 이거 있어야 되는 거구나.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예. 죄송합니다. 저도 방송이 몇 번 해봤는데 이러네요. 예. 저는 약간 동쪽 막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겠네요. 오늘 꼼짝 말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공사례관리사 분들이시라고 들었는데 혹시 지사협에서 오신 분 계세요? 한 명도 안 계시죠? 근데 왜 지사협이 궁금하세요? 네. 사회보장 정보원이 궁금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뭐 오늘 저기 방송으로 나가니까 지사협 관계자분들이 볼 거라는 기대를 안 하지만 기대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읍에 지사협을 제가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할 사람들 신청을 했는데 왜 신청을 했냐면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저희 시 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기로 됐어요. 물론 이제 미리 이미 얘기가 이렇게 좀 돼 있는 상태여서 그랬을 때 제가 사실 읍면동 모르더라고요. 제가 사실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냥 아는 척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내가 수립하는데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 주민들이랑 좀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그 메커니즘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들 회의를 하는지 이런 게 좀 알고 싶어서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지사협 위원장님 분들 지역에 오래 계신 분들이 읍면동 특히 읍면동은 오래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지역 유지들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그날따라 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참석 안 하니까 너 사회복지학과 교수라며 이러면서 저보러 하라고 이제 주민들이 그러셔서 얼떨결에 제가 돼서 한 지금 두 번,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뽑았으니까 두 번째 하고 있는데 한 번 하고 저는 이제 지역사회 보장계획도 다 수립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되게 힘들어요. 지역에서 이렇게 읍면동 지사협도 일도 힘들지만 시군구 지사협 일도 힘들지만 읍면동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읍면동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제가 빠지는 순간 이게 또 무너질 것 같아서 시스템적으로 그걸 구축하고 어차피 두 번밖에 못 하니까요. 예. 그래서 나오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고 여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전 또 주민자치회 또 회원으로 저희 읍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복지에 대한 약간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 기술의 발전은 기존에 있는 틀을 깨야지 이제 과학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보통 패러다임 전환 얘기할 때 테슬라 사례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그 중에 15분 질문 있으면 저한테 25분 발표하라 하고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 사례를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 테슬라는 아시죠? 예, 테슬라 전기자동차 만드는 이제 미국의 기업인데 테슬라의 CEO가 인터넷에 자기네들 핵심 기술을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기네들의 핵심 기술을 보안을 굉장히 강화하고 자기네 핵심 기술이 새어나가는 순간 타 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 경쟁적 우위를 이제 놓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왜 공개했냐? 그랬더니 테슬라의 CEO 얼렌 머스크라는 저보다 조금 못생긴 그런 CE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테슬라의 기업의 목적은 전기 자동차를 양산해서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다라고. 근데 우리가 그 핵심 기술을 꽁꽁 이렇게 갖고 있으면 많은 가솔린 자동차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 기술을 연마하고 익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지구 환경은 파괴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 기존에 있던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것과 틀이 깨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복지에 대한 틀이 깨진 사건들이 몇 가지 한국 사회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뭐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례관리사들 특히 공공 쪽에 많이 가시니까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존에 이제 우리 한국의 전쟁 이후에 동란 이후에 복지는 사실은 자녀적 복지였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다가 그리고 사실 복지가 관심도 없었죠. 많은 국민들도 그렇죠. 근데 경제 위기 이거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영화 얘기하니까 고개를 드시네. 고개 안 드시고 계시 딴짓 하시다가 농담이고요. 분위기 공공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무겁네요. 예. 제가 웬만해서 저기 강의 가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하면 들었다 놨다 하는데 오늘 완전히 제가 페이스가 말리는데요. 네.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김혜수랑 이렇게 출연한 거 있었죠. IMF 경제위기 상황 이렇게 했던. 경제위기가 한국의 복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죠. 누구나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국가가 확충하고 이러면서 국가복지를 굉장히 확대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선생님들도 공공사례관리사가 이제 되신 거고, 그렇죠? 아닌가요? 예전에 다 대부분 민간에서 종합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서들 사례관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얼마 전에 이거 갖고 얘기했더니 언제적 자료 갖고 하냐고. 여기 송파 세모녀 사건이 사실 국가가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그런 분들의 사례를 들어준 큰 우리의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최근 업데이트 시킨 게 이제 관악구 북한 이탈 주민의 아사 사건 뭐 이렇게 했더니 얼마 전에 또 다른 데 가서 강의했더니 뭐 옛날 거 같고 라면 소년 얘기하라고 이러더라고요. 인천에 있었던 그런 거와 같이 국가가 계속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복지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빈 공간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오늘 1주제, 2주제 얘기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나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는 게 국가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력이라고 지역력이라는 공동체 복지 이걸 또 같이 병행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가운데서의 주민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고민한 나머지 이제 마을복지계획이라는 1년에 한 번씩 지자체한테 엄청난 과업을 행안부가 이제 넘겨줬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민간 아니면 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주민들 이런 분들이 함께하는 복지를 자발적 복지라는 일본에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쵸, 승민 박사님. 예, 예. 그리고 한국무에서는 이제 공동체 복지라고도 하고 복지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거 꺼졌네요. 예. 이렇게 보고 하면 이 얼굴이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화면을 어떻게 봐야지 제가 정면으로 이렇게 보일까요? 그냥 이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 체질이라서. 저기 이전에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사례 관리를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저도 힘들게 왔어요. 오늘 행안부 최종 보고에 못 쓰고 서희관님한테 전화해서 내일 보내드릴게요. 욕 바가지로 먹고 왔어요. 예. 예. 대부분 이제 대상 중심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복지
행정에서도 아동복지과, 뭐 장애인복지과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지역복지를 아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우리 허수민 박사님이나 우리 전용 센터장, 대한민국에 진짜 별로 안 돼요. 손발 합친 정도? 대부분이 그냥 자기 전공인 아동이나 노인 뭐 아니면 정책을 하시다가 약간 이제 지역을 건드리시고,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잘 모르시고 막 이렇게 자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본 가서 놀랬던 거는, 일본은 지역사회복지학회가 넘버원 학회라고 이렇게 일본에 공부하는 걸 한국 박사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만큼 이제 지역복지가 중요해지고, 저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도 이제 복지에 대한 대상을 사람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역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뭐 등등, 취약계층 등등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생활하고 삶을 영위하는 곳은 지역이에요. 그게 읍면동이 될 수도 있고, 제주시가 될 수도 있고,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사고의 틀을 안 갖고 또 행정체계가 그렇게 안 갖기 때문에 대부분 대상 중심으로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선생님들 사례 관리 하실 때 사실 연계하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그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잘 하시나요? 자원 연계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지역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하고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간호직 공무원 배치 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지자체 한 이슈인데, 사실 방문 간호사분들이 그 지역에 오래 계시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아서 그분들이 오히려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세요. 그만큼 지역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 자원 아니면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사례 관리를 하실 때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복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 노인, 아동 아니면 취약계층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잘 이제 연계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 연계랑 협력 이런 시대로 왔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우리 융합 4차 산업혁명에서 융합적 융복합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대해서 복지 패러다임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사협 얘기를 하자면, 물론 행정에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제가 바꾸려 하니까. 저는 어떻게 바꾸냐, 저희 분과가 대부분 지사협 분과가 아동, 노인, 청소년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도. 제가 지역 분과로 바꾸겠다.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했더니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새로운 뭔가를 한다라는 게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두려운 거죠. 뭐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가 선포를 했더니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지사협 관련해서 지금 연차별 계획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은 모르시죠? 지사협이 아니시니까. 연차별 계획 하기 때문에 온 지자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뭐 세종시에도 갔다 오고 며칠 후면 태안도 가야 되고 뭐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잊어먹었네요. 연차별 계획.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가 하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권역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운영계획 2020년 운영계획을 봤더니 이제는 지역 단위로 분과를 만들어도 된다고, 이전까지 없었어요. 근데 된다고 운영 매뉴얼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운영 매뉴얼을 이렇게 하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침이 없을 때나 안 움직이지, 행정이. 지침이 있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꾸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 조사무관님이 와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전에 사실은 탑다운이었어요. 지자체들한테 이걸 정책을 주면서 니네 이거 해?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요건 어디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갑질을 했죠. 갑질을. 근데 이젠 바뀌었어요. 행안부 요 사업은 사실은 지역의 전통적으로 행정이 가져왔던 탑다운 방식을 해체하고, 완전히 해체는 안 했지만 어쨌든 해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버튼업 방식으로 이제 상향식 그런 정책을
지역이 기획을 하고 지역이 사업을 만들고 이렇게 해보고 굉장히 지역한테 많은 권한을 주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행정에 대한 패러다임도 이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전달 체계를 잠깐 아까 자료 보니까 얘기하셨더라고요. 했는데 세 가지만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의미하는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전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복지를 전달 체계가 이루어졌다면,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 2005년도 이후로 이제 시군구 니네가 해라고 이제 했다라는 거죠. 니네가 하라라고. 그런데 중앙정부나 시군구나 해봤자 주민들은 사실 복지 체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주민이 안 하거나 주민 올 때 항상 여쭤보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 시군구에 어떨 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선생님들 시군구에 출근하시죠? 네, 시군구에 주민들이 어떨 때 갈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가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네. 예, 이제 읍면동에서 안 되는 거. 예, 그렇죠. 읍면동에서 안 되는 거 시군구 가서 목소리나 그냥 소리나 들으면 야 시장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거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저는 시간 많아요 오늘. 오늘 저기 자고 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주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갖고 이제 시군구로 가는 게 이제 컴플레인 하려고 가는 거죠 대부분. 뭐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허가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또 하나. 예? 급이 높으니까. 아, 주민 4.5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대부분 여권 만들 때 해외여행 갈 때 읍면동에서 여권 안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 두 개 아니고선 대부분의 주민분들은 사실은 행정과 만나는 저점은 사실 읍면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전달 체계에 저는 끝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 공공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끝단에 있는 이제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읍면동 단위에서 뭘 해보라고 하는 게 아까 첫 번째 주제이고, 그랬을 때 민간 협력을 함에 있어서 민간의 지역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는 듯한 느낌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전달체계 세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역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합성과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효과성, 공공성이 있는데, 이거 뭐 전달체계 오늘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이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안부 컨설팅 저희가 컨설팅단을 만들어서 제가 총괄을 하는데, 저희 컨설턴트 중에 한 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교육할 때 허가 받고 쓰고 다닙니다. 예. 이전에는 이렇게 중앙진주적이고 이제 행정주도였다면 이제 주민주도고 지방자치로 이렇게 됐는데, 결국엔 차이는 주민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이전에 중앙집권 차원에서의 주민은 다들 저보다 젊으셔서 한문 모르는 세대시구나. 그렇죠? 예. 요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거주할 주, 뭐 집주에.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들을 주민으로 봤다면 이제는 주인인 사람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읍면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도 공공사례관리시니까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 그 다음 읍면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나요? 안 맞아요, 그거는요. 사실은 이 수평적 구도거든요. 수평적 구조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다릅니다. 역할이 다른데 우리는 수직 구조로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협의체는 심의 의결 기관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심의 의결만 하면 돼요. 실무협의체나 분과 아니면 읍면동에서 어떠한 것들을 막 이야기 논의하고 그걸 안건을 갖고 왔을 때 심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대표협의체에서 뭔가 논의하려고들 그래요. 논의하려고 그러고 뭔가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 시간 체크해 주세요. 네.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와서 자기 기관들 얘기하고 막 이래서 제가 아주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지사협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들이 있기는 있어요. 일단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뭐 학회나 뭐 이런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 제 경험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민간이 어떻든 적극적으로 참여 민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정은 민간을 실질적 파트너로 생각하는 행정이 또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 그게 되면 사실은 뭐 효과성, 뭐 어떻게 운영할까 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분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항상 지사협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냐, 아니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거든요. 네. 지사협에서 하는, 지사협을 행안부에서도 민간 파트너로 선택을 했고, 지역사회 보장계획도 사실은 지사협에서 민간이 주도해서 행정과 함께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워딩이 되다 보니까 행정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야, 사무국에서 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시군구청장이 연차별 계획이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건 국가의 책임으로서, 지자체의 책임으로서 그거를 책임을 지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광역 지자체장은 보건복지 장관한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책임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행정은 이제 힘든 일이니까. 제가 오늘 행정에 오신 분들인데 행정은 사례관리사분들 말고요. 사례관리사분들 말고 그렇게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도 지역사회 협의체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주도를 해서 하되 책임성은 행정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마을복지계획 아까 찾아가는 보건복지계획이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도 1년에 한 번씩 시도에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시도에서. 근데 그것도 대부분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행정의 공무원이 그냥 혼자 쓰고 계세요. 근데 사실 많은 일들이 민간과 같이 쓰면 이게 이 기본 계획이 더 풍성해지고 더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찾아가는 보건복지 기본 계획은 행안부가 그 민간 파트너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했다 그러나 이렇게 찍었는데도 행정공무원분들이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실 현장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무국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의 그 역량은 이러한 정책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제가 시간 끝난 거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짧게 그러면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하면서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어떻게들 바라보는지 좀 말씀드리자면 이 지자체가 대하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은 용역 주지 뭐. 그래서 저도 제가 한 지역사회 복지계획까지 해서 한 4-5번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당연직 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행정분들이 참여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지역사회에 그러니까 민간이 바라보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어렵게 막 모여서 바쁜데 시간 내서 만들었는데 행정에서 중간에 툭 쳐내면 주무관님이 툭 치내면 이거 뭐 끝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행정의 무관심 이렇게 비난만 하고 있죠. 이게 사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지자체장의 이제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막 채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도 뭐 있는데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할 뭐 이런 것도 제가 다 썼는데 오늘 사실 공공사례관리사분들이라서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그래도 오늘 방송을 보시고 계신 우리 전국의 지사협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 사례를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제가 되고 나서 저희 읍사무소의 주민센터죠. 읍주민센터의 담당자들이 엄청 시달렸죠. 교육을 하겠다고 해갖고
10회 교육을 제가 1년에 2개를 기획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10회 교육을 2번 했고요. 그리고 교육 시간도 나는 7시 아니면 안 된다 해갖고 퇴근 못하게 제가 꽁꽁 묶고 7시에 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이거는 제가 어쨌든 글을 좀 조금 쓸 줄 아니까 써갖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저희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돼갖고 또 교육하고 이런 공모사업도 제가 막 내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읍면동 보장협의체 회의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요번에 저희가 최근에 얼마 전에 했는데 저희 회의하는데 하나 한 건 갖고 40분 동안 주민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주민자치 회장님이 저희 지사협 위원으로 들어오셨는데 뭔 안건 하나를 이렇게 40분 동안 얘기하냐고 이러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 안건 빨리 끝냈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내겠다 약속하고. 근데 주민들이 그렇게 조금 변하셨더라고요. 자기 얘기들을 막 하시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 저희 읍장님이 그 1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조금의 이제 뭐 고천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고천분에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잘하신 분이라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와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거나 아예 안 오시거나 이런데 그런 조금씩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효과적인 방안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누군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행정이 됐건 민간이 됐건 그런 분들이 만났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나 활동 이런 범위가 이렇게 넓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사협 위원분들이 오시는 줄 알고 제가 작년 연차별 계획하면서 느낀 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꿀팁이잖아요. 어쨌든 평가 잘 받아야 되니까요.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요 노래 혹시 아세요? 요 누군지 아세요? 예?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예, 장자 얼굴들. 예. 제가 밤늦게 맨날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저희 애들이 아들 2마리가 있는데, 2마리가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유튜브만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면서 잔소리 하죠. 이제, 야, 그만 보고 좀 숙제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 저희 애들이 이 노래 흥얼흥얼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면서 아주 노래가 중독돼요.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요. 아주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주.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평가할 때 보면 페이퍼상에 나와 있는 게 다 걸러집니다. 진짜로 했는지 아니면 페이퍼상으로 했다고 했는지 희한하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평가위원분들이 대부분 차별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나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계획 4년에 한 번 하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부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것 같이 하면 그게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이제 이런 지사협 관련돼서 특강을 가면 꼭 하시라고 모니터링단도 꼭 만드시고 TF팀도 꼭 만드시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희한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메인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눈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메인 눈이 돼 있어서 이게 페이퍼 보면 영상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이 지자체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싹 이렇게 스크린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희한하게. 예. 그리고 제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의 역할, 책임성, 그 다음에 민간의 협력. 근데 민간의 협력이라 했지만 저는 협치라고 생각해요. 협력은 누군가 기획해놓고 같이 일을 하는 게 협력이에요. 행정이 기획해놓고 민간인과 함께. 협치는 같이 기획하는 거거든요. 같이.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이 이제 기획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주민 참여 해놨지만 대부분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장들 이런 분들 한두 명씩 넣어놓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주민분들, 위원장이 아닌 그런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정말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아까 저희 컨설팅단의 한 분이기도 한 박정철 박사님 페이스북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예,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역 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제가 제주도 한 1년에 한 20번 오거든요. 제주도 공무원분들 교육하러 오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교육하러 오고, 사경센터, 사경의 이제 주민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이제 주민들 이렇게 하는데, 지역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은데, 이제 행정에 공무원이셨다가 이제 주민으로 돌아가신이 아닌 돌아가신, 팀장 해운대 구청의 이제 복지팀장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날렸더라고요. 날렸는데 그동안에 지금의 이제 지역의 복지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지냐를 우리 고민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 없는 일방적인 결정을 하고 또 주민 중심의 지역 복지는 행정이 하고 또 주민 중심의 실천은 주민 대표, 주민들이 아닌 주민 대표, 위원장 아니면 뭐 이장 뭐 이런. 그다음에 교육 없는 교육, 그다음에 수직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이게 행정이 만족하는 지금의 지역 복지라는 거죠. 변화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과 같이 기획 단위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지역의 복지. 아까 우리 허승미 박사님이 얘기한 마을복지계획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되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지역력이 생기고 그러면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공공사례사 관리사 분들은 지역과 함께, 지역 민간과 함께 더 멋진 지역을 만드시길 바랍니다.